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마 다수의 투자자분들이 극도의 포모 장세가 아니었을까라고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스닥,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기술주, 또 고퍼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포모를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다만 여기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또 제가 타이틀에서 달았던 것처럼 코스피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코스닥 끝난 건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서 갈 거고, 네.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섹터들 몇 개 있죠. 그것도 또 공통 의견을 또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자, 시장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상승 종목 수가 한 550개 잡히고요. 하락 종목 수 보게 되면 한 1950개 뭐 이렇게 잡힙니다. 네, 압도적으로 지금 하락 우위죠. 실제 지수 같은 경우, 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4% 상승 중이거든요. 그중에 코스피 100은 5%가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 종목 수는 거의 없어요. 자, 쉽게 보면은 지금 극단적 쏠림화가 지속이 되고 있다 라는 형태이고, 극단적 쏠림화는 제가 어디 얘기하는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네, 첫 번째 닉스, 두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고, 얘네들에 대해서도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하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압도적으로 지금 수급을 집어먹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뭐가 있냐, 어느 정도 단계냐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400개 정도 종목이 상승하고 코스닥은 또 1200개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스닥 지수는 쉬었죠. 자, 그 와중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소부장이 그나마 좀 밥값을 해줬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자,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가 괜찮았죠. 네, 아시겠지만 코스닥에서 시총파이가 2차전지나 바이오가 좀 높다 보니까 소부장 로봇이 나름 개별적으로, 물론 소부장은 내부에서 좀 갈리긴 했지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 견인은 안 됐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럼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2차전지랑 바이오가 좀 가야 되는구나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네들이 앞으로 갈 건가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건 제가 시장 얘기하고 섹터 얘기하면서 또 마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뭐가 특별하냐?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쉬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최근에 동질화 현상이라고 제가 얘기할 정도로 국장, 일본, 대만 항상 같이 움직였거든요. 오늘 일본 쉬었어요. 코스피만 쏜 겁니다. 사실 제가 저희 장중방송에서도 이런 얘기 드렸어요. 닉스 전자만 움직였다. 요런 장세다. 글로벌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당연히 제가 업황 이런 거는 다 소개해 드렸으니까 내용은 아실 테고 뜨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또 시총 파이가 크고 얘네가 올라가니까 블랙홀 역할도 아주 잘 수행을 했구나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숫자로 보여지듯이 그로 인해서 수급적인 이슈, 하락이 발생하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애들이 다수 발생했다라고 오늘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목소리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죠, 지난주에 비해서. 자, 그러면 요런 상태의 국내 증시였는데 지금 글로벌은 어떻고 또 오늘 움직인 애들은 어땠고, 예를 들어서 소수가 좀 집약돼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성직닉스가 블랙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애들이 있죠. 걔네들은 누구고 다음 순서는 어디가 될 것 같은지 이 지점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일 미국 증시입니다. 국내랑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 마이크론 지금 15%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CPU 쇼티지로 지금 인텔이라든지 AMD도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장비땅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좀 갈리긴 했는데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기업들, 엔비디아가 강했죠. 브로드컴도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폭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도 좋고 메모리 반도체도 좋았다 볼 수 있고, 물론 상승 폭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가 압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얘네도 쏠림이에요. 왜? 그 이외의 섹터들 보겠습니다. 금융 그냥 쉬었죠. 바이오 쉬었습니다. 참고로 유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는 쉬었어요. 물론 비철금속이나 이런 쪽은 괜찮았습니다만 섹터로 봤을 때는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단위 제외하고는 다 쉬었다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들도 괜찮았잖아요. 물론 다 괜찮은 건 아니지만 몇몇 기업들이 괜찮아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쐈는데 섹터 전체가 쏜 게 아니고 구분지었을 때 11개 업종 중에 6개 업종은 내려갔고 종목 숫자로 봤을 때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거 국내와 똑같은 형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주 그리고 5월이 좀 매크로 입장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하나만 좀 짚어보고 갈게요. 이번 주입니다. 월요일이니까 데이터 나올 건 봐야겠죠. 자, 화요일날 CPI 나올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PPI 나올 거예요. 자, 목요일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올 겁니다. 월간 단위의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시나리오로 그리고 있는 것들이 변수가 등장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여기에 겹치는 게 뭐가 있죠? 지금 15일이 파월 의장 임기 끝입니다. 임기 만료예요. 그 말인즉슨 전 공개 방송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케빈 워시라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등장하는 시기도 맞물립니다. 자, 그 말은 이 해석에 대한 이번 차시 코멘트들은 큰 의미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케빈 워시는 좀 해석이 좀 다채로운 사람이긴 합니다만 데이터 값을 가지고 평가할 때 만약에 시장이 유리한 데이터 값, 예를 들어 물가가 잡히고 있네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또 지금은 이제 코어를 넘어서 이제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은 좀 안 봐도 된다라는 케빈 워시의 코멘트가 있을 정도로 좀 선별화해서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케빈 워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추후에 나오는 코멘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그 지점은 금리라는 하나의 증시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골자가 되는 데이터로 연동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저는 방향성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단기적으로 지금 위로 소폭 쏘고 있죠. 유가도 그렇고 밑에 10년물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이번 데이터와 데이터를 해석하는 코멘트들이 케빈 워시라는 차기 연준 의장의 첫 번째 코멘트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새로운 것에 좀 더 의미 부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얘네 내려가게 되면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구조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성장 섹터가 보다 또렷하게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성장 섹터 대표적인 게 제가 아까 피해 업종이라고 말씀드렸던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가 됩니다. 물론 로봇 같은 경우는 미리 붙고 있고요. 요런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데이터 센터형 기업들을 중심축으로 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요쪽이 다음 순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바이오와 제가 양축으로 데이터 센터 기업들을 두고 나서 높낮이를 조절했었는데 데이터 센터형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신고가 레벨 올라가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안 올라가 있죠. 물론 뭐 소폭 튄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제가 섹터의 뷰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다음 차시 기회가 공존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글로벌이랑 같이 움직여야 돼요. 지금 미국장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 미국에서 지금 성장 업종 중에 그나마 상단 레벨에 도달해서 쉬고 있는 애들이 로봇이랑 우주 정도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단 박스 레벨이라 가지고 신고가 레벨에서는 이 두 개거든요. 결국 얘네들이 1차적으로 올라가고 그 밑에 딴 성장 기업들이 붙는지 여부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국내 외기랑 또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센터형 기업들을 추적하듯이 말이죠. 자, 그래서 시장은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겠죠. 영향도는 거의 제한적입니다. 이제는 지금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어요. 결국 15일자로 중국과 미국 간에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아시겠지만 여기 안건으로 이란 전쟁이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제가 의견을 드렸죠. 결국 그럼 그 전까지는 노이즈가 계속 핑퐁할 겁니다. 어디랑? 미국이랑 이란이랑. 지금 보면은 이란에서도 미국이 제안한 종전 조건 같은 것들을 오케이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트럼프는 또 하루는 좋아했다가 하루는 뭐 역정을 냈다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별 상관 없답니다. 이거에 대한 영향도는 제한될 것이다. 결국 이 이란 전쟁에 대한 요소들의 결정값이 일로 갈 거거든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정상회담하는 걸로. 요거는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 나오는 노이즈는 굳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움직인 애들 하나씩 보면서 제가 좀 코멘트를 드릴 텐데 자, 우선 첫 번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하이닉스가 좀 중요하죠. 네, 하이닉스가 진짜 완전 광기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90만원 넘어갔어요.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이제 7,800 찍히다 보니까 다음은 만이다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저도 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긍정 의견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저 밑에서부터 하이닉스는 거래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면서 갔으니까요. 실제로 그걸 기준으로 저희도 코스닥 소부장이라든지 코스피에 있는 소부장 거래를 정말 많이 했고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아마도 주류는 제가 드리는 의견을 정신 나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저는 단기 피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결국 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 닉삼이라고 볼게요. 얘네가 가지고 있었던 역할을 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있냐? 이거는 뭐 저희 공방에서만 드리는 의견이 아니고 저희도 이걸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합니다. 어떤 기준이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쵸? 사실 전쟁 국면의 저점대였던 한 80만원 정도의 가격대부터 해서 2배가 넘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은 단기입니다. 네. 지금처럼 이 쏘고 있는 구조에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저도 전문가로서 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 생각 뭐 그대로 얘기하겠죠. 저는 이 블랙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아마 오늘 이제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보면은 사실 지금 추정이익도 올라가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막 내려가는 애들이 천지죠. 사실 저희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코스닥의 핵심 섹터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다 내리고 있어요. 아니 2차전지도 ESS 한다는데 얘는 왜 내려가요? 추정이익 계속 올라가는데 왜 내려가요?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마찬가지 의견 뭐냐면 결국 지금까지 보여주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블랙홀의 역할이 끝나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 피해 업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필연적인 요소거든요. 저는 이게 곧 종료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얘 이제 이렇게 내려오나요? 닉스가 삼성전자에 내려가나요? 이건 아니죠. 전 이런 가능성 크게 높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가냐? 요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요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뭐 가격 조정이 일부 나올 수도 있고 그 이후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단기 피크가 뭐 빠르면 내일?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똑같은 얘기 드렸죠. 저는 아마 이 피크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하이닉스 2레벨, 이 160만원대 레벨부터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동일한 의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포모 느껴진다고 여기서 트라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증시에.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지금이라도 사면 또 먹을 수 있냐? 저는 그 마지막 단계가 여기였다고 봐요. 요 레벨, 제가 동그라미 친 레벨. 네. 여기서 이거는 이제 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하루 튀었다라면 내려간다. 하루 튀면 내려간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물론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워낙 좋아가지고 얘네 둘이 막 다 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다양한 지표에서는 그리고 다양한 분석 방식에서는 특히나 기술적인 분석에서 단기 피크가 좀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 단기 피크가 끝나면 이제 블랙홀 역할도 같이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요거 하루 더 뜨는 거, 요거 갭 한번 먹자고 이거 트라이 하지 마세요. 네, 위험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아니요, 전문가님 맨날 얘기하는 추정이익 같은 걸로 기준으로 보면 하이닉스 아직도 싸잖아요. 싸죠. 제가 말하는 건 단기적입니다. 단기적. 지금 시장의 역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쉬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쉬면서 그동안 얘네가 쏠 때 발생했던 피해 업종들의 순서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물론 가격 조정이 세게 나온다면 지수가 밀리기 때문에 지수 단위 변동성이 뭐 약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하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 기준에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 이격을 저는 기술 지표 중에 좀 보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121선 기준으로 보면은 54 나오죠. 네, 이격이 54만큼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54라는 수치가 사실 개별주, 스몰캡 입장에서는 별로 뭐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걔네들 60도 뜨고요. 65도 떠요. 근데 시장 대장주 입장에서는 50 찍기 시작하면 변동 국면이 무조건 들어옵니다. 이전 고점대 볼까요? 47입니다. 120선 기준. 닉스 기준으로요. 그 전에 볼까요? 이전 고점대가 여기가 되겠네요. 52 찍힙니다. 그러면 이전에 변동성이 발생했을 땐 요렇게 쉬어가는 국면이 등장하고 요렇게 등장하고 요렇게 등장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범주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뭐 지나고 다시 쏘던데요. 지나고 쏘던데요. 이게 당연히 이 범주는 있죠. 다만 제가 요거까지 뭐 100% 예측하기는 제한적이잖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쏘는 국면이 여기서 피크가 찍히냐 안 찍히냐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옆으로 누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여진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전에 그러면 얘네가 쉴 때 어떤 모습이 보여졌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당시에 증시는 어땠는가, 과거의 이력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역사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하이닉스와 동일선상에서 놀 수 있을 정도로 시장 중심주였던 애들이 있죠. 하나씩 좀 뜯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때로 좀 돌아가 볼까요? HMM입니다. 지금은 좀 조용한 주식인데 당시엔 정말 엄청 뜨거운 종목이었어요. 자, 봅시다.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됩니다. 자, 보면은 20년도 3월에 가격 2,000원입니다. 얘가 지금 5만원까지 가거든요. 자, 그럼 이랬을 때 이 격이 얼마나 뜨나 봅시다. 50 뜹니다. 그죠? 51 뜨죠. 이전 레벨도 52입니다. 자, 오케이. 뭐 하나만 가지고 일반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격 뜨는 것만 가지고 고점이냐 이렇게 보면 또 오히려 제한적일 수가 있죠. 단기 피크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23년도 굉장히 뜨거웠던 주식이죠. 자, 고가권에서 찍어봅시다. 52 찍힙니다. 그죠? 그 전 레벨 55 찍힙니다. 여기 범주는 이제 50대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거래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게임이 진행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제 스타일 알겠지만 저는 여기서 안 하죠. 안 합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안 합니다. 아시지만 HMM도 그렇고요. 이 에코프로도 그렇고 당시에는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놨을 때 싸다란 얘기가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도 싸다란 얘기가 많았어요. 물론 전 여기서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것만 가지고 볼 수 없죠. 그 이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KMW 같은 기업들이 이제 통신 장비, 주파수 경매에도 큰 수혜를 받았던 기업입니다. 이런 쪽 봅시다. 이전 고점이 여기니까 여기 보면 되겠죠. 45 찍힙니다. 오케이. 더 고점이 있으니까 좀 넘어가서 볼게요. 여기 봅시다. 여기 26 찍히네요. 이게 조정 나온 다음에 가가지고. 자, 그 말은 뭐냐? 이 단기 고점은 찍어보면 대체적으로 50선에서 맞춰진다라는 겁니다. 단기 피크는요. 얘네만 그런 것도 아니죠. 사실 제가 내역을 보면 훨씬 더 많은데, 그러면 완만하지 않고 급등이 나왔던 애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당시에 추정이익이 굉장히 높았던 KMW도 이런 50단위의 이격의 변동성을 만들고 나서 조정이 발생됩니다. 물론 하이닉스는 전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 큰 주식이라 가지고 이런 급락의 변동성은 좀 제한될 거라고 보는데 누울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이거만 있냐? 아니에요. 사실 뭐 우리 코로나 때 보면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있잖아요. 얘네도 엄청 셌잖아요. 코로나 때. 얘네도 좀 넘겨서 보자고요. 물론 얘네는 KMW나 뭐 HMM, 하이닉스보다는 좀 완만했기 때문에 좀 덜 하겠지만 봅시다. 여기로 찍으면 안 되고 여기 봐야겠네요. 30 나옵니다. 30. 코로나 초기에. 오케이. 자, 네이버 말고 카카오 한번 볼까요? 이격이라는 건 아무래도 기울기 같은 거에 영향도 많이 크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30 나오네요. 얘네도. 더 뜨거웠을 때가 36. 물론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술 지표는 뭐 감안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얘기는 너무나도 뜨겁고 그 누구도 좋은 내용만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라도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말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이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도 제 방송 자주 보잖아요. 제가 재료를 가지고도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이거 더 먹겠다고 여기서 트라이 하는 게 맞냐 아니냐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보는 시나리오에서는 뭐가 있냐? 만약에 얘가 그러면 여기서 피크가 찍히고, 네,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좀 쉬어가는 국면으로 가면은, 말씀드렸던 역할 중에는 결국 블랙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 블랙홀의 역할은 다수의 피해 업종을 만들었어요. 네, 조금 아쉽지만, 특히나 개별주들도 많이 블랙홀의 피해를 받았지만, 섹터로 봤을 때 아까 얘기 드렸던 결국 성장 섹터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개별적으로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바이오의 주력 기업들. 네, 제가 종종 얘기 드리는 거 있죠. 기업의 내용은 바뀌는 게 없는데, 수급적인 이슈나 뭐 전쟁 같은 대외 변수를 토대로 해서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격적인 매력을 토대로 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꾸준히 들어온 애들입니다. 그리고 전 여기에 이제 2차전지 포함하고자 합니다. 네, 얘는 들어와야 돼요. 업황이 바닥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이 기준에서 블랙홀의 역할을 했던 애들이 이제 수급을 퍼뜨리는 형태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물론 수급을 퍼뜨린다는 거는 개별주가 다 붙는다는 건 아닙니다. 아시지만 적절한 명분과 적절한 이유가 있는 애들 위주로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피해 업종 중에서. 거기에 대표적인 게 2차전지 바이오라고 저는 보는 거고, 또 하나 지수로 봤을 때요, 코스닥이 1200을 붙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유의미하다고 봐요. 저한테 가끔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럼 아니 코스닥 좋다면서요, 전문가님. 코스닥 얼마 갈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바라보는 뷰에서는 최소 1500입니다. 최소. 제일 적게 봤을 때 1500은 간다. 지금 이 생각입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가 깨지는 것 같은 변동성이 발생한다라면 제가 거기에 맞게끔 대응에 대한 여지들을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제 생각은요, 이 1500도 낮게 잡았다, 좀 너무 싸게 잡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얘네 코스닥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가 가야 되는지도 똑같아지죠. 결국 2차전지 바이오가 같이 붙어야 됩니다. 제가 반도체 코멘트를 안 하는 이유는, 소부장이 물론 뭐 추정이 기준으로 소부장 라인에서도 뭐 많이 가네도 싸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가 있냐면, 결국에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소부장에서 많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얘네도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당연시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뭐 소부장 거래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보는 게 아주 객관적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격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 생각에는 코스닥이 더 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뭐 코스닥 비중이 당연히 높고, 물론 코스피에도 들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만, 코스피에서 이격을 좁히는 것들의 조정이 필요 없는 기업들도 있어요. 왜? 이미 누워있는 애들. 코스피 단 다 좋을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코스피에서도 중형주, 소형주 라인들이 있어요. 앞으로 좋은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제가 보고 있었던 게 한온 시스템 같은 기업인데, 이런 애들 이미 붙어서 올라가가지고 제가 따로 코멘트하기 좀 제한적이고, 하여튼 요런 애들은 냅둬도 된다. 요런 애들. 요런 데 있었을 때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자 했었는데 하여튼 붙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큰 틀에서는 순환의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미 이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단기간에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빨리 노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가 중요하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뭐 틀 자체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자, 중간에 있었던 재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결국 쏠림이 있었고 블랙홀 역할을 좀 빡세게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올라간 애들이 있죠. 첫 번째 조선입니다.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이쪽이 먼저 좀 반응을 했죠. 자, 근데 아시지만 얘네들이 막 위로 쭉쭉쭉 쏘거나 하는 건 오히려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다 박스 레벨에 있어요. 그리고 일전에 있었던, 제가 엔진주들이랑 한화오션을 좀 별개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여기서 등장한 재료는, 여러분 지금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워싱턴에 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협의를 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스카 프로젝트를 들어가는 자금 자체가 우리가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 중에서 1,500억 불 정도를 마스카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걸로 했고, 해당 자금의 다수가 이제 국내 조선 기업들에 좀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재료를 받은 게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구심점이라고 볼 수 있는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라는 거를 설립을 해가지고 재료화가 됐는데, 아시지만 요런 것들은 당연히 붙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일전에 제가 엔진 단위로 올라갈 때 하나 오션이 안 움직일 때 오히려 이런 걸 가격 매력으로 봐야 된다라고,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런 쪽이 붙는 거는 뭐 특별한 요소는 아니다.
사실 뭐 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움직였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입니다. 로봇은 제가 좋다라고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붙는 거 막 특별하게 보이지 않죠. 일정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오늘은 현대 모비스가 좀 대장으로 붙어줬는데 골자 자체는 현대차라는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오늘은 기아라든지 HL 만두 이런 데 같이 붙었고, 코스 닥에서도 가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고시총 라인이죠. 레인보우 로브라든지 로보티즈 이런 애들입니다. 결국 지금의 형태로 보게 되면은 결국 쉬었던 국면이 또다시 찬스로 활용되는 것들이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요, 저는 코스닥의 이 순환 중에 로봇이 한몫할 거라는 거는 당연히 두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쪽 안 팔죠? 저희도 여기 두 종목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로봇 라인에서 당연히 저희가 바이오가 많기 때문에 로봇을 많이 살 수는 없습니다. 컨셉 자체가 겹치잖아요. 포트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좀 숫자가 좀 나오는 애들이 옆에 베이스로 잡혀줘야 되기 때문에 로봇을 많이 사진 않았지만 한 두 종목 정도 비중 채워가지고 가져가고 있는데, 안 팝니다. 이유는 더 가야 되기 때문에. 더 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현대차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추세 보세요. 추세 보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데이터 센터형 기업들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예를 들어 기술 조정 같은 것들이 펼쳐지게 되면 그동안 썼던 데이터 센터형 베이스 기업들이 다수가 있죠. 물론 먼저 조정 출발하고 있는 전력에너지나 인프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단위도 마찬가지고요. 걔네들이 예를 들어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유동성의 전환 같은 것들이 로봇이라든지 2차전지, 바이오처럼 성장 섹터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입니다. 오늘로써 이게 심화가 됐어요. 알고 가야 된다. 뭐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제 신고가 뚫은 것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지금 코스닥의 승강제 얘기가 나왔죠. 코스닥 같은 경우 제가 코스닥을 좋게 보는 것 중에는 첫 번째가 반영입니다. 반영. 뭐가 반영이 돼야 되냐면, 결국에 우리가 코스닥 랠리를 이전에 전쟁 이전 레벨부터 점쳐왔던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이죠. 네. 두 번째는 수급입니다. 세 번째는 금리입니다. 코스닥의 고시총 라인들은 대체적으로 고성장주들입니다. 지금 찍히는 실적이 아니고 앞으로 돈 많이 벌 것 같은 대우가 주요 내러티브예요. 이게 형성이 되려면 결국 금리 내려가는 것들. 그리고 수급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게 두 개로 갈리죠. 제가 액티브 ETF 같은 것들을 얘기 드렸고, 두 번째 연금입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은 ETF 같은 것들은 액티브 ETF 위주로 상장이 됐고, 그 추후에 상장되겠다고 하는 애들은 지금 코스닥이 쉬어서 그런지 일정을 좀 미루더라고요. 그리고 정책, 코스닥 부양책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깨려면 이 요소들이 반영이 안 되거나 수정이 돼야 됩니다. 이전 레벨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결국 기대감만으로 붙었던 게 1200 레벨이에요. 여기 레벨이에요. 그리고 전쟁 터지고 내려갔죠. 그리고 요게 회복해서 지금 요 레벨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영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기대감 영역의 레벨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금리가 인하될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 되고 있죠. 저는 케빈 어시가 등장한 다음에 뭐 곧바로 다이렉트 인하한다? 그렇게 바라보진 않습니다. 금리는 어차피 100%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이 반영하는 스탠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스탠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가? 만들어줄 수 있다.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수급입니다. 참고로 이 수급은 정책이랑 연동이 돼요. 왜? 국민연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책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양책 중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코스닥의 옥석 가리기가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옥석을 가릴 수 있는가 없는가. 왜요? 연기금 자금은 국민들의 돈,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작전주에다가 이 국민연금이 편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옥인지 석인지 알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번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승강제예요. 저는 이게 꽤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3개국으로 이 자리가 없어서 좀 지울게요. 이 승강제 같은 경우는 3개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코스닥 안에서 프리미엄 기업들, 스탠다드 기업들, 그리고 관리가 필요한 애들.
이렇게 세 개로 나뉘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이겁니다. 이 승강제를 토대로 해서 아시지만 이 프리미엄 기업들이 우량 기업으로 이제 한정하고자 하는 거죠. 프리미엄을 붙을 수 있는 기업들은.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가능하냐면 결국에 추종하는 지수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 편입하는 ETF들만 보더라도 코스닥 150을 많이 추종했죠. 네. 그러면 이제 150이 아니죠. 프리미엄을 추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얘기 나오는 거는 프리미엄 기업들을 한 100개 정도로 한정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 자,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 결국 프리미엄 기업들은 좀 안전하겠죠. 시총도 좀 크고. 좀 더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성장 퍼포먼스가 스탠다드가 좀 커질 테고, 관리 기업들은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아마 퇴출 가능성도 관리 기업들 중에서 많이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옥석 가리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정책들이거든요. 자, 그 말은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 지수 추종하는 ETF를 개발했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약하다 보니까 뒤로 밀렸던 ETF 일정 같은 것들도 똑같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산운용사의 뭐 패시브 상품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적인 이슈도 해결이 가능해지는 정책들이 들어온다. 자, 그럼 이거 언제 하냐 이게 중요하죠. 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자 6월까지 의견 수렴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6월이니까. 자, 6월까지 의견 수렴하고 7월에 확정한 발표. 시행을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못 가도 1500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는 시행 모멘텀만 받더라도 가능한 요소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빨리빨리 진행될수록 뭐 좋죠. 좋은데. 네. 제가 아는 코스닥은 내러티브가 형성되면 가파르게 움직이는 이전과 같은 모멘텀들이 충분히 여러 차례 작동이 되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도로도 그렇고 제도를 통한 수급도 그렇고 그리고 성장주들을 이끌 수 있는 금리 정책도 마찬가지 요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요. 오케이. 지수는 요 정도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그 기준에서 결국 저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전문가님이 또 많이 긍정 의견 냈던 게 바이오잖아요. 요즘 바이오가 한 두어 달 쉬어가는데 그럼 이쪽 더 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바이오는 결국 자기 뽐내기 싸움이 좀 커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잘해요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모멘텀들 바이오 띄워놓고 갈까요? 띄워놓고 합시다. 오늘 올라간 게 이제 페트론 같은 애들이 저가 레벨을 좀 잡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페트론 안 샀어요. 페트론 저희 포트에 없습니다. 제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펩트론과 뭐 유사한 비즈니스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최근에 저가 레벨 바닥 박스 횡보가 바이오에서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합니다. 차트가 다 요래요. 감안해서 보면은 결국 뽐내기를 할 수 있는 장 학회가 중요하죠. 자, 5월부터 뭐가 있냐? 아스코가 있습니다. 아스코 참여 기업들 제가 한번 보시라고 했죠. 자, 6월부터 뭐가 있냐? ADA가 있습니다. ADA 뭐냐? 당뇨학회예요. 그래서 아스코 얘기는 제가 뭐 또 오면 얘기 드릴 거고 이전에도 했기 때문에 AOA 얘기 좀 ADA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6월 초에 하거든요. 6월 초부터 해서 루이지애나에서 하는데 여기에 국내 기업들이 다수 참여를 하거든요. 해당 기업들 코멘트 좀 드릴게요. 자, 먼저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은 사실 올해 연말까지 릴리랑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더 연기가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죠. 근데 이번에 어떤 기술을 발표할 거냐면 장기지속형 주사제에서 1개월 제형을 발표할 겁니다. 제가 이 제형 발표는 아시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PK 라인 같은 것들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약효가 동일 선상에 나갈 수 있냐. 예를 들어서 1일을 있고 1개월 제형이니까 30일 있다고 봅시다. 5일차가 있고 10일차가 있고 15일, 20일차가 있겠죠. 약효가 처음에는 엄청 붙고 나중에 점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겠죠.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가느냐, 약효가. 비만 치료제라면 한 달 내내 비만 치료제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느냐, 완전히 동일하지 못하더라도 비슷한 효과가 꾸준히 낼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번에 1개월 제형 나올 겁니다.
이 결과값도 저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나 펩트론처럼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그 밸류에서 추가 재료가 올해 연말에 있는데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는,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 대포 기술을 보여줘야 되는 펩트론 입장에서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비만류 투자하시는 분들 꽤나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내에 비만 치료제를 직접 개발하고 있는 기업 한미약품입니다. 얘네도 진짜 죽어라고 눕고 있어요. 다만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밸류가 올라가는 형태에서 좀 후발 형태를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얘네가 삼중작용제 비만 치료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도 데이터 발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인벤티지랩, 당뇨와 쾌니까 장기 지속형 주사제 하고 있는 애들 다 나오는 겁니다. 이 GLP-1 계열로 개발하고 있는 애들 다 들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내용 발표할 거고요. 그리고 일동제약 발표할 겁니다. 참고로 이 일동제약이 하고 있는 저분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지금 탑티어로 꼽는 게 스트럭처거든요. 스트럭처도 이번에 발표할 겁니다. 네. 지금 보면 다 누워있죠. 바이오 애들이. 그리고 마지막 G2G입니다. 펩트론한테 스마트 대포가 있으면 G2G한테는 이노램프 기술이 있죠. 제가 동일선상의 기술을 봤을 때 둘 다 PK 라인을 기준으로 보면은 뭐 고평가 받고 있긴 합니다만 기업 가치로 봤을 때 G2G가 훨씬 싸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얘네도 이노램프 기술 발표를 같이 합니다. 저는 재료가 될 것 같아요. 결국 국내에서 바이오테크가 글로벌의 유동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키워드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고, 키워드 다음 데이터겠죠. 어디 기술 개발을 하냐, 그리고 그 데이터 입증이 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키워드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보면은 중국에 있는 주요 키워드 기업들, 대표적으로 ADC, 비만류, 면역항암제 라인, 요 라인에서 지금 기술 이전 계약이 사실 좀 아쉽긴 해요. 국내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중국만 죽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걔네는 괜찮은데 국내는 여기서 딜이 좀 안 나왔죠. 물론 플러스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나올 때가 됐다고 봐요. 특히나 이미 주요 기술 이전 계약을 진행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임상으로 데이터를 보여준 애들이 있잖아요. 제가 공방에서도 몇 번 짚었던 애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바이오가 많아가지고 종목을 하나씩 다 뜯어드리기에는 좀 제한적인데 하여튼 나와야 돼요. 바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국면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그리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제가 괜찮게 보고 있고, 물론 코스닥 지수 파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쪽 이제 계열사들 있죠. 에코프로 머티나 에코프로 HN 이런 애들이 아마 수급을 같이 받을 텐데 얘네도 상방 똑같이 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물론 저희가 지금 2차전지를 주력으로 편입을 할 수 없죠. 바이오 많이 들고 있는데 똑같은 컨셉으로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거 로봇도 가지고 있고 저희 바이오 가지고 있는데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거 오늘 뭐 조정받는다고 제가 봤을 때 쫄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바이오 안에서 이 주요 기업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하나의 시나리오는 결국엔 이 코스닥이 올라간다라는 관점을 두고 보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이 1200에서 최소 지금 1차 목표가를 제가 한 1500 정도 보고 있는데 이 지수가 300 올라간다라는 1차 움직임이 도래가 됐을 때 뭐가 많이 갈 거냐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제가 바라보기엔 로봇 2차전지 바이오 제외하고는 사실 볼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지수를 따라가는 정도를 나오는 개별주들은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코스닥이 이렇게 쏠 때 이제 개별주들 말고 주요 섹터 안에서는 막 더블 스코어도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 갈 때도. 그 안에 들어갈 기업들이 저는 꽤나 있다라고 봐요. 물론 플러스 알파로 붙는 게 기술 이전 계약 같은 것들,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것들이 붙으면 저는 아주 베스트라고 보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거기에 논의에 해당되는 애들 저희도 좀 샀죠. 딱
발표가 나오면 아마 트리거로 바이오가 쭉 끌고 올라갈 때 지수 대비해서 더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요거는 플러스 알파니까요. 요거까지 보는 거는 시나리오 안에 직접 집어넣지 마시고 지수 기준으로는 요거는 간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이제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종합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제일 먼저 선결로 발생돼야 되는 조건은 지금 이제 AI를 베이스로 한 데이터 센터 베이스의 기업들이 최상단에 있단 말이에요. 아쉽지만 여기서 기간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넥스트에서 한 8% 잡혔다가 본장에서 막 12%, 15%까지 올라가니까 개별주, 특히나 이 성장주들의 수급을 그냥 빨아버리잖아요. 막 밑에서 매도가 나오고 위에서 잡히는 형태가 보이잖아요. 저는 이 가능성이, 그리고 이 여부가 거의 끝나간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닉스에서 이제 차익이 나왔어요. 근데 직각으로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얘네가 이제 기간 조정 권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가 붙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 개별 재료보다 수급적인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얘네에서 돈 빠져나왔네, 어디로 붙나를 보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추세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3월부터 괜찮았던 애들이 바이오 중에서는 뭐 올릭스 같은 애들 있죠. 올릭스가 이 3월에 고점 찍고요. 지금 기간 조정 쭉 받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 가는데 이거 내용 바뀐 거 있나요? 올릭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 이런 가격 조정이 있는 애들이, 닉스가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닉스라고 볼게요. 이거 쫙 쐈다가 이게 좀 쉬어가는 타이밍에 얘네들이 붙냐 안 붙냐, 이걸 보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글로벌 시장도 별로 안 중요해요. 어차피 지금 마이크론도 국내를 좀 추종하는 모습을 최근에는 보여줘 버리니까, 국내가 좀 중심축이 됐는데 메모리 단위로는 그거만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좋은 섹터 안에서 거래해야 된다라는 걸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의견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항상 편입을 기준으로 볼 때는 제가 1차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그래서 그 좋은 기업이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왔냐 안 나왔냐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기업이 앞으로도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입니다. 그럼 이전에도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건데 가격만 싸졌다 하는 애들 있죠. 전 이쪽 쫄지 마세요. 제가 바이오를 많이 편입했기 때문에 바이오를 예시로 말씀드립니다만, 그거 말고도 개별주 안에서도요, 제가 예시로 소개해드렸던 한온 시스템 같은 기업들은 사실 이거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근데 이게 전쟁 국면에서 얘를 팔고 좀 다른 걸 좀 사야 돼가지고 좀 비중을 이동했는데, 만약에 그런 정도로 교체하는 게 아니면 이런 애 들고 가면 다 올라옵니다. 지금 좋은데도 불구하고 소외된 애들 들고 있는 분들 있죠. 팔지 마세요. 후회해요, 후회. 하여튼 뭐 제 생각은 이렇고요. 저도 제 생각을 필두로 편입하고 편출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벤트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죠?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최근에 이벤트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왜 안 했냐면,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이벤트 언제 하냐고. 제가 이벤트를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심플합니다. 제가 원하는 수익률이 안 지켜서 그래요. 아시지만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2월까지 이제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죠, 우리 방이. 근데 전쟁 국면 이후로 실제로 반도체 쏠림이 좀 심화가 되는데, 저희가 그때 반도체를 익절을 많이 하고 타 섹터를 좀 타겟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수익률만큼 안 지켰습니다. 물론 뭐 중간에 거래도 하고 수익도 지키고 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 정도 파이는 나와야 된다는 게 안 찍혀서 제가 이벤트 안 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앞으로는 찍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를 지난주 금요일날 스팟으로 좀 진행을 했고, 아마 5월 이벤트는 5월 말 정도 해야 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 생각 있는 분들, 또 고민하셨던 분들 있죠? 또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벤트는 오늘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5월 11일 오늘까지만 좀 진행을 하고 1개월에 20%, 구독은 30% 진행합니다. 구독 결제는 할인대로 드리고 구독 결제하시면 1개월 이용권 추가로 지급을 해드리니까 저는 웬만하면 제가 단타 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구독 결제는 좀 애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시나리오나 뷰는 요 정도고요. 오늘 증시가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워낙 잘 가니까 포모가 올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 순서 와요. 좋은 애들 잡고 있으면. 일전에 제가 전력설비 얘기 드리고 전력설비 한 2달 쉬었죠. 그때 제가 괜찮다고 얘기 드릴 때 기다리셨던 분들은 언제가 하셨던 분들 꽤나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요때 이제 이렇게 누워버렸거든요. 이때도 이렇게 누워버렸거든요. 결국 이 좋은 애들 들고 있으니까 기대치만큼 해주잖아요. 기준을 그렇게 두시는 게 전 필요하다고 봐요. 너무 막 속상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모든 주식을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순환매가 나와요. A도 가고 B 가고 C 가고 A 가는 날 B 눕고 C 내려가고 A가 예를 들어 쉬는 날 B 올라가고 C도 눕고 막 이렇게 나온다고요. 각각의 섹터만 움직일 때가 옵니다. 그럼 A도 먹고 싶고 B도 먹고 싶고 다음날 C도 먹고 싶고 이러면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포지션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 거만 챙기면 됩니다. 내 거만 챙겨도 기대값은 유지할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시장이 말하는 수익률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럴 때는 기다리세요, 이럴 때는 가져가세요, 이럴 때는 파세요 같은 의견들을 드려왔고 저는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많이 간 걸 챙기는 건 당연히 지금 유리한 거고 그리고 비중을 이동해야 된다라면 다음 차시 순서가 될 만한 애들 제가 그냥 압축해서 오늘 막 그냥 섹터를 얘기 드렸는데 거기에 관심 두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려면 제 투자 아이디어가 깨질 만한 요소가 필요한데 저는 그럴 요소가 없다라고 봐요.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시장이 좀 흔들릴지언정 이 뷰를 좀 선명하게 들고 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방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벤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개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4시부터 해서 한 45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공개 방송은 수요일날 똑같이 김군의 투자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4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문의는 이 페이지 보면 밑에 022128-335 이토마토 고객센터거든요. 이쪽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저희 회원분들은 내일 오전 회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자,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오후 보내십시오.